저의 이러한 작은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이렇게 했습니다. 산티아고를 가면 좋겠대요. 이 산티아고 가는 길이 800km라는 거예요. 800km. 약 10km짜리 배낭을 메면서 서울과 부산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 그것도 문제였지만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800km를 걸으려면 못해도 3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30일 이상의 휴가는 퇴직과 같은 얘기죠. 그런데 와이프가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진짜 직장을 그만두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신랑 신부 화장도 지우지도 못하고 바로 배낭 메고 그 공항으로 뛰었습니다. 뛰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산티아고 스페인을 이제 가게 되었죠. 산티아고 가는 길은 실제적으로 뭐 스페인을 먼저 가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프랑스를 갑니다. 프랑스 남부 최남부에 있는 국경 도시인 생장피라는 곳에서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이제 스페인에 이제 길을 쭉 가는 거죠. 산티아고까지 가는 것인데요. 성 야고보가 걸었던 순례길을 따라서 이제 걷는 것입니다. 뭐 카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수십만 명이 이렇게 집결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산티아고 가는 길 가면 웬만한 나라 사람들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 참 묘미긴 하죠. 생장피에 도착해서 이제 피레네 산맥을 걷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첫 코스가 산맥을 넘는 거예요. 등산을 하는 겁니다. 첫 코스부터 정말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뭐 등산 평소에 하지도 않거든요. 아침 새벽에 이제 딱 상점에 출발하는데 이거 웬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 그 산 절경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아래에 그 안개 구름이 쫙 껴져 있고 공기는 너무너무 좋고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 와이프한테 정말 잘 왔다. 이거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래서 막 둘이 좋다고 얘기하고 사진 찍고 아주 그냥 환상이었습니다. 한 10km를 가는데 10km를 걸을 때부터는 이제 저랑 와이프랑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힘들어가지고 입도 뻥긋하기가 힘든 거예요. 조용히 묵묵하게 산맥을 이제 걷고 있었습니다. 한 15km 정도 갔을 때 저희 와이프가 팍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더니 갑자기 와이프가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여기 오자고 했을까? 우는 거예요. 산을 넘어서 다음 숙소로 가지 않으면 밤에 지낼 수밖에 없는 건 산에서 어떻게 밤을 지세요? 그러니까 한 그때 7, 8km 정도 남았는데 지옥 같았지만 제가 멘탈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멘탈을 챙기고 거의 와이프를 부축하다시피 해가지고 산맥을 넘어서 드디어 다음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고 짐 풀고 거기 보면 이제 순례자들을 위한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 게 있어요. 음료를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만 가자, 딴 데 가자 라고 얘기를 나올 줄 알았는데 와이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뜬금포로 영상아, 처음엔 누구나 걷지도 못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 코스 왔지? 우리 800km를 걷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를 걷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만 생각하고 걷자. 그렇다면 도착해 있을 것이다 라고 저한테 이제 비전을 제시한 거죠. 그 얘기 듣는데 갑자기 와이프의 뒤에 후광이 비치면서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저희가 진짜 철저하게 800km 생각하지 말고 하루 코스를 잘 계획해가지고 하루만 생각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하루를 걷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힘들죠. 엄청 힘듭니다. 신기하게도 한 15일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보름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이제 걷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대화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이제 15일 정도 되니까 이제 습관도 되고 몸이 이 걷는 것에 이제 완전히 익숙해진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제대로 본 게 뭐냐면, 밀밭이 쫙 있는데 이 바람이 딱 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람이라는 한 존재가 이 밀밭 위로 막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33일을 걸어서 드디어 이제 산티아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착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전 이제 카톨릭 신자가 아니었는데 대부분 다 미사를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그냥 펑펑 나와요. 또 운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산티아고를 가고 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을 많이 하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냐? 첫 번째 선택은 저희 와이프고, 두 번째 선택은 이 산티아고다. 그러니까 저한테 800km를 걷는다는 거 제 평생에 그냥 생각해보지 않는 일이고, 상상만 하더라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하루하루를 걷다 보니까 언젠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이 경험이 나중에 제가 책을 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면 제가 책 제의가 왔었을 때 제가 거절을 했었어요. 왜 거절을 했냐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에서 뭐 A4 한 3, 4페이지 정도의 글을 썼었는데 감히 책을 쓸 거라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 입구에 뭐가 있냐면, 현관에 산티아고 800km 걸으면 뭘 주냐면 증서를 하나 줘요. 잘 걸었다, 뭐 이렇게 써진, 스페인어로 써진 이제 증서가 나오는데, 그 증서가 2개가 걸려져 있어요. 제 거랑 제 와이프 거랑. 제가 딱 그걸 보자마자 딱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800km도 책을 쓰는 것만큼 원대한 꿈이지만 어려운 꿈이에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가고 싶지 않아요. 800km를 걸을 때 어떻게 했죠? 제가 하루를 걸었습니다. 하루를 걷다 보니 도착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래, 내가 300페이지, 400페이지 책을 쓰는 거는 어렵지, 힘들지. 그런데 내가 3페이지, 4페이지 쓸 수 있잖아? 그거를 100일 동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로 생각을 바꿔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가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게 되는 이제 직업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깨달았던 교훈은, 780입을 생각하면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요? 힘들죠. 되게 힘들게 하루 이틀 갔어요. 근데 아직도 700km 이상이 남은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원대한 목표는 방향성만 잡고, 우리가 똑바로 가야 되니까 목표지 방향성만 잡고, 중요한 건 세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하루하루의 그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제 안에 원대한 목표를 한번 이루다 보니까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보는 시야가. 여러분, 높은 산에 오르면 바닥에 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산 입구에 있을 때랑 산 정상에 있을 때랑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께서 어떠한 고지를 점령할 필요가 한 번 있어요. 그 고지를 점령한 순간 여러분의 이 뷰가, 여러분의 시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큰 어떤 목표를 이루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계획을 잘 잡으시고 한번 점령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 고지를 탈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탈환해요? 하루하루를 걸음으로써 그 고지를 탈환했으면 좋겠습니다.